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9주차 마지막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교시에서는 피터 싱어의 논문을 함께 읽어보면서 강독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 3교시는 동물중심주의의 유명한 두 번째 학자이죠. 톰 레건의 동물권리론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따끈따끈한 신간으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동물권 옹호라고 해가지고 원래 피터 싱어 책 많이 번역하시는 분이죠. 제가 1, 2교시 중간중간에 표지 보여드렸던 동물해방, 그 책도 김성한 교수님, 전주교대 윤리교육과 김성한 교수님 번역하셨고, 여기 이제 공동 번역으로 강원대학교 최훈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이 번역을 해주셨고요. 책이 이제 막 나왔을 겁니다. 저도 이거를 예약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받은 지 한 이틀? 3일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읽어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번역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좀 높다 볼 수 있겠는데, 공교롭게도 레건이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개념이 가치에 대한 구분을 레건이 하고 있는데,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번역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nherent value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그 다음 instrumental valu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instrumental value, 우리가 보통 도구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과 대조를 이룰 수 있는 inherent value는 도구적 가치와 대조되는 표현이니까 본래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본래적 가치. 그리고 이제 가치 이야기를 하면 항상 좀 잘 나오는 게 intrinsic value라는 것이죠. intrinsic value를 inherent value처럼 본래적 가치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instrumental value랑 대조되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보통 intrinsic이 나왔으니까 이것과 대조되는 건 extrinsic, extrinsic이 외재적 가치이기 때문에 intrinsic value는 기본적으로 내재적 가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아마 레건 기출됐던 거 괄호 채워 넣는 형태로 나왔을 때 내재적 가치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걸로, 교과서에서도 레건 이야기하면 삶의 주체인 그런 존재들, 그들이 가지는 가치를 실제 지금 현재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도 내재적 가치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레건이 이 intrinsic value라는 말과 inherent value라는 말을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서로 구분되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삶의 주체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 inherent value를 쓰고, 이성이라든지 자유의지를 가지는 인간, 그와 관련되는 가치로 intrinsic value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그 교과서적 용어보다는 레건이 이야기하는 삶의 주체 인히어런트 밸류 연결시키려고 하며 본래적 가치 이게 조금 더 합당한 번역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도 삶의 주체로서 이제 동물이 가지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본래적 가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인히어런트 밸류는 본래적 가치, 그리고 인트린식 밸류는 내재적 가치로 이제 번역을 통일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이 공통 번역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온 이상 이 번역어가 표준적인 번역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알아두시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 권리론이죠, 레건. 동물 권리론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동물이 권리를 가진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동물에 대한 이야기로 진전시켜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동물 중심주의도 어쨌건 탈인간 중심주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에서 논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노선을 많이 취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레건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에서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이다. 우리 아까 피터 싱어 대해서 이야기할 때 2교시 때 종차별주의의 대표적인 관행, 공장식 사육과 동물 실험, 그리고 세 번째로 철학에서의 종차별주의 살펴봤었잖아요. 거기서 뭔가 이야기하기 어렵고 논리적으로 밀린다고 생각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한 가치, 인간의 내재적인 존엄성, 이런 식으로 도망간다고 이야기할 때 그 내재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레건도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내재적 가치, 레건은 인트린식 밸류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인트린식 밸류,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 권리가 인트린식 밸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레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표현이 인간에게만 적용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인트린식 밸류, 내재적이라는 건 가치를 외부에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부에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상태, 이럴 때 내재적 가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 중심주의자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근거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성이 있겠죠. 이성. 대부분의 인간 중심주의자들이 인간만이 가지는 내재적 가치의 으뜸되는 근거로서 이성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건은 권리론자, 의무론자니까 권리론, 의무론 계열에 있는 인간 중심주의자 대표자로서 칸트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많은 인간 중심주의자들에게서 인간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근거가 이성이라고 한다며 칸트도 당연히 이성이 그 이유라는 건 인정할 수 있겠고요. 그와 함께 이제 자유의지, 이게 칸트가 언급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의지,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도덕법칙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재적인 능력에서 기인해서 인간은 그만큼 존엄한 존재이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연결되어 나가는 것이 인간 중심주의에서 사용하는 내재적 가치라는 용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근거로 많은 인간 중심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이성, 그리고 칸트에게서 주로 엿볼 수 있는 자유의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인간이 과연 그런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런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도덕행위자, moral agent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 수동자, moral patient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도덕 무능력자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마 예전에는 가치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다른 키워드들, 번역서가 나왔기 때문에 키워드들에 대한 숙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럴 에이전트와 모럴 페이션트의 구분,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모럴 에이전트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죠. 자기 행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동을 왜 했는지, 왜 이걸 도덕적으로 실천했는지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 가능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실천으로도 옮길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를 도덕행위자라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필수적인 능력이 이성이나 자유의지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요 도덕 수동자에도 인간 중에 예를 들어서 가장자리 인간, 이성이나 자유의지 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이런 인간 존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은 자기가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고 그 행동의 정당성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도덕적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면 인간이니까 그들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동물 권리론이기 때문에 이런 가장자리 인간들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지위라든지 도덕적 권리를 가지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바로 삶의 주체라고 하는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이라든지 자유의지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가장자리 인간 같은 사례도 우리가 도덕적 지위나 도덕적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은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래적 가치는 inherent value, 레건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가장자리 인간, 이성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합리적이지 못한 인간까지 포함해서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본래적 가치, 레건이 이제 모든 동물을 여기에 포함시키지는 않죠. 1살 이상의 고등 포유동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살 이상의 고등 포유동물, 이런 포유동물들은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신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죠. 피터 싱어 같은 경우에 이 관심을 가지는 존재들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동등성의 원리는 대부분의 윤리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레건 같은 경우도 이걸 받아들입니다.
평등의 원리.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런 평등의 원리, 이게 나오게 되겠고요. 아까 존중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존중의 원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1살 이상 정도의 정상적인 고등 포유동물이라면 본래적 가치를 가진 삶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제 레건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지금 책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주체. 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800쪽이 넘어가는 책이에요. 이렇게 보면 볼륨이 두꺼운 게 느껴지시죠?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이 내용은 직접 인용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셨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의 주체,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의 주체에 어떤 것이 있는가? 네, 뭐 이게 내용이 조금 길어가지고 바로 찾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자기 정체성, 기억,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쾌고 감수 능력도 들어가 있긴 하고요. 싱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여기서 쾌고 감수 능력이 충분 조건으로 이렇게 고려가 된다면, 레건 같은 경우는 필요 조건으로 되면서 플러스 알파로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능력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긴 기간 동안 이어지는 자기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욕구와 선호의 능력,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 같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집에서 반려동물을 길러본 경험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을 아마 나도 이런 걸 실제로 느껴본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는 강아지를 항상 길렀었는데요. 이사를 간다고 저희 집에 이제 짐을 쓰레기 봉투, 불투명한 쓰레기 봉투에 이제 버릴 만한 걸 다 넣어가지고 현관문 쪽에 이렇게 모아서 내놨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어느 순간 막 낑낑거리면서 그 비닐봉투 있는 쪽을 계속 냄새를 맡고 이렇게 발로 파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안에 좀 중요한 거, 버리면 안 되는 게 혹시 들어가 있나 싶어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다시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래 칸에 그 강아지, 저희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놀던 반려인형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강아지들은 우리보다 후각이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았겠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소중한 기억이 담겨져 있는 그 인형이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걸 강하게 이제 인지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강아지의 행동 때문에 인형을 찾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삶의 주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레건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서 항상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래적 가치랑 내재적 가치, 도구적 가치랑 외재적 가치 어떤 식으로 다른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가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버리기 위해서 이거를 좀 구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밸류자는 빼겠습니다. 인트린식 밸류 여기서 내재적 가치로 썼으니까
내재적으로 쓰겠습니다. 본래적 가치는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이고 도구적 가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 있는 것이죠. 내재적 가치는 내부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고 외재적 가치는 가치 부여자가 외부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 존재는 본래적 가치도 가지는 겁니다. 자, 비록 내재적 가치 이게 인간 중심주의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긴 하지만 인간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레건 입장에서 한 살 이상의 고등 포유동물이 본래적 가치, 인히어렌트 밸류를 가진다고 할 때 인간도 당연히 인히어렌트 밸류, 본래적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트린식 밸류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무조건 인히어렌트 밸류도 가진다.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무조건 본래적 가치도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외재적 가치 이게 이제 도구적 가치와 똑같다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extrinsic 외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는 반드시 instrumental 도구적 가치와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trinsic 외재적인데 inherent 외재적인데 본래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extrinsic 외재적인데 instrumental 도구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쉬운 게 아래 도구적 가치니까 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게요. 외재적 가치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 그 존재 밖에 있는 겁니다. 주로 인간이 되겠죠.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했을 때 그 대상은 외재적인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인스트루멘탈 도구적 가치죠. 여기서는 이제 바위라고 하는 걸 예로 들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좀 깔끔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바위는 기본적으로 안에서 스스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재적 가치를 가지고요. 건물을 만드는데 유용할 수 있죠. 건축의 재료로 쓸 수 있으니까 외재적 가치를 가지면서 인스트루멘탈 도구적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쉽게 위에 필기도 연결해서 써드리겠습니다. 바위를 가지고 건물을 만드는데 이용했더니 굉장히 인간에게 유용했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외재적 가치이면서 도구적 가치를 가진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유의해야 할 건 외재적인데 본래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 그랜드 캐년 대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자체로의 큰 바위의 위엄과 아름다움. 이 바위는 있는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고 정말 경이로워. 이 바위가 가지고 있는 심미적인 가치. 외재적 가치이지만 본래적 가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죠. 자, 본래적 가치, 내재적 가치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구분되는 건 아니고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존재는 무조건 본래적 가치도 가진다. 인간이 삶의 주체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것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재가 나왔기 때문에 외재도 언급하면서
외제를 당연히 도구적 가치와만 연결시키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외제적 가치면서 본래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추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가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테일러에서도 가치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테일러는 심지어 value가 아니라 worth라고 하는 개념어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생명 중심주의 할 때 슈바이처는 이런 방식으로 판서를 하면서 진행하고, 테일러는 여러분들 좀 학습할 때 편리할 만한 읽기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실에 탑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